안녕하세요. 하루공가입니다. 여러분은 재테크 하시나요? 돈을 벌기 원하시거나 특히 주식과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심리학 이론에 대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심리학 이론은 손실회피 성향입니다. 손실회피 성향은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다니엘 카너먼과 에모스 트베르스키 등의 연구로 유명해졌습니다. 손실회피 성향을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할 건데 두 가지 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 룰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00만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0만 원을 잃게 됩니다. 손실회피 성향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즉, 기회비용이 있더라도 손실을 피하려고 첫 번째 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훨씬 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실험은 다니엘 카너먼과 에모스 투베르스키가 1979년에 발표한 연구로 행동경제학적 개념인 손실회피 성향과 이득회피 성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회피 성향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2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손실을 피하려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손실회피 성향과 이득회피 성향이 인간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이러한 특성이 투자, 경제, 마케팅,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의 경우 손실회피 성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부동산 거래에서의 특정 패턴과 동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죠. 또한 상대방과 시장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판매자의 입장에서의 손실회피 성향입니다. 손실회피 성향이 강한 A는 자신의 주택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불한 가격보다 현재 시장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A는 자신의 주택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을 회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택을 판매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이 시장 가치보다 과도하게 비싸게 매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한편 구매자 입장에서의 손실회피 성향은 이와 반대입니다. B는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의 가격이 본인이 생각했던 예상 금액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실회피 성향으로 인해 B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러한 행동 패턴은 가격 형성, 시장 변동성, 거래의 타이밍 등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이해와 부동산 거래에서의 의사결정에는 손실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주식 거래의 경우 손실회피 성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조금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심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X회사와 Y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X회사의 주식을 10만원에 구매했었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즉 2만원이 오른 상태죠. Y회사의 주식은 10만원에 구매했었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은 8만원입니다. 즉 2만원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이 경우 A는 X회사의 주가는 현재 2만원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지금 매도하게 되면 앞으로 얻을 더 큰 수익에 대해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미래 이익에 대한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 때문에 A는 X회사의 주가가 더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Y회사의 주가는 현재 2만원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게 되면 2만원의 손실을 당장 보게 됩니다. A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A가 가지고 있는 팔고 나서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의 배경에는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식 거래에서 손실 회피 성향은 투자자의 매매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은 주식 가격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가격의 흐름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손실 회피 성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는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한 친구로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안전하고 잘 알려진 여행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유명한 관광지를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신기한 장소를 선택해 실패할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도 풍부한 후기와 평점을 가진 대형 호텔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 회피 성향으로 인해 이미 인정받고 안전한 호텔에서 문제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B는 손실 회피 성향이 적은 친구로서 새로운 경험을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색적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를 찾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죠. 호텔을 예약할 때도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합니다. 이런 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즐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평점이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손실 회피 성향은 실생활에서 우리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손실 회피 성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심리적 현상을 가리킨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투자자들이나 부동산 거래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특정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래는 손실 회피 성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저평가된 자산 탐색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저평가된 자산을 찾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특정 자산의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 회피 성향이 낮은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저평가된 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 투자입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 높은 투자자들은 보통 안전하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반전 투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기에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 낮은 투자자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손실 회피 성향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도 투자와 부동산 거래에는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전략을 구사할 때도 충분한 조사, 분석,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자신의 리스크 허용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변동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인 손실 회피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론임을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루공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